먼저 저희 최근에 마련한 코너죠. 주간 해외파 먼저 진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간 해외파 오늘은 지금 저희 녹음하고 있는 시점에 임박해서 와, 이 선수가 어딜 간다고? 이런 게 뭐 별로 없었기 때문에 토트넘에 대해서 아주 강한 링크는 아니지만 이적설이 나고 있는 선수들을 가지고 두 명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히샬리송, 공격진의 히샬리송. 두 번째가 수비수인 브레메르. 이 두 명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히샬리송. 히샬리송은 이제 에버턴 소속이고 최근에 이제 한국에 와서 네이마르와 함께 한국을 상대했었고 네. 에버랜드도 가고 남산도 가고 그런 네. 걸로 우리가 친숙하게 이제 많이 본 선수인데 에버턴이 그 이제 재정적인 이유로 장부상의 이유로 이 선수를 팔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토트넘은 최근에 이제 쩐이 생겼죠. 네. 예, 그 현금이 많이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조 루이스 회장이 1억 5천만 파운드 추가 증자를 네, 해줬죠. 증자를 해서 네. 돈이 확 생겼죠. 그래서 지금 이적 시장에 큰 손이 됐는데 이 사정이 맞물리면서 히샬리송이 같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팀인 토트넘으로 이적을 할 수 있다라는 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아직 확정적이다 이런 말은 안 나오지만 이 잉글랜드에서 굉장히 뜨거운 주제입니다. 이 얘기부터 먼저 하고 가죠. 네. 일단 짧게 가능성이 얼마 되는지부터 얘기를 해보고 한번 갈게요. 오늘 시점에서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세요? 현재까지요? 예, 금물살이다, 뭐 아, 청신호다 이런 금물살까지는 우리가 쓰는 아니고요. 수사법들 있잖아요. 아, 그것까지는 아직 금물살 못 이렇게, 갔다. 예, 가려면은 좀 기다려야죠. 예. 현 시점으로는 어쨌건 간에 영입 가능성 한 3-40% 정도? 아, 3-40%. 네. 숫자로 치면 3-40은 어떻게 도출된 건가요? 그냥 제가 대충 감으로? 예, 감으로 어. 예, 이 정도 얘기 나온 거면은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예. 높진 않다라는 얘기죠.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그렇죠. 예. 왜냐면은 뭐 그 제대로 된 소스들이 나온 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뭐 텔레그래프라던가 이런 데서 이제 토트넘이 히샬리송 영입을 추진 중에 있다. 뭐 이런 식의 보도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한 게 레알 마드리드하고 파리 생제르맹도 노리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와 있긴 네네. 했어요. 그러면서 과연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는데 물론 그 이름값은 레알 마드리드랑 파리 생제르맹이 더 높죠. 그렇죠. 근데 일단 레알 마드리드가 히샬리송을 영입하려고 한다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구심이 있는 게 안 맞는다? 레알 마드리드가 제수스 영입을 실제 시도를 했다는 얘기들이 있고 안첼로티 감독이 매우 제수스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수스가 지금 그가 막 레알 마드리드 얘기가 나왔다가 급사라진 이유가 그 외국인 선수 보유 그것 때문에 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 또 외국인 선수 영입하려면 이게 예. 한 번씩 또 걸리죠. 예, 네. 그것 때문에 뭐 그렇다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히샬리송도 똑같거든요. 그럼요. 같은 브라질 예. 사람이고 유럽에서 그리고 진짜 오래 산 것도 이중 아니고. 국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스페인이 지금 그가 이중 국적이 비니시우스가 원래 딸 수 있어요. 딸 수 있는 기한이 넘었는데 지금 못 따고 있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한참 밀려 있대요. 행정이 예, 그게 그래서 한참 밀려 있어가지고 거의 6개월씩 밀려 있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한국과는 다른 그런 어떤 네, 유럽 국가들의 그거 행정. 원래 레알 마드리드는 그 비니시우스를 이제 이중 국적 스페인에 따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소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래서 말처럼 안 되고 있대요. 굉장히 느려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 그런 문제가 있는데 히샬리송은 말도 안 되죠. 똑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제수스랑. 알겠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이적 확률에 대해서는 그렇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파리 생제르맹 얘기를 하자면은 파리 생제르맹이 과연 히샬리송을 노릴까요? 진지하게? 레반도프스키밖에 안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레알 마드리드와 파리 생제르맹은 크게 뭐 신빙성 있는 쪽에서 나온 바가 없기 때문에 현재 유일하게 히샬리송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는 팀은 토트넘밖에 없다. 다만 이제 가격이 네. 좀 비싸기 때문에 물론 고민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히샬리송이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딜이 진행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램파드 감독이 뭐 토트넘에게 그런 좋은 기억이 있는지 뭐 델리 알리도 잘 데려가 준 것에 이어 해리 윙크스에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리 윙크스를 이제 주면서 우리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히샬리송을 좀 깎아서 사보겠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좀 이제 신빙성이 떨어지는 한 뭐 기자에 따르면 루카스 모라도 껴서 바꾸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뭐 에버턴이 거절을 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토트넘이 히샬리송에 관심이 있다. 그건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왔을 때 이거 우리가 관심이 갈 만한 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손흥민 선수랑 큰 의미에서 롤이 겹치잖아요. 히샬리송이 뭐 손흥민, 케인, 클루세스키 중에서 어느 자리인지 좀 애매한 선수고. 3살이 다 뛰죠. 네, 히샬리송. 그러니까 사실 겹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뭐 세 자리 다 뛰긴 하지만 뭐 그래도 9번 공격수에 가장 적합한, 그러니까 케인의 백업에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 좌우 측면으로 보자면 그래도 손흥민 선수 쪽에서 뛸 때가 좀 더 낫긴 한데
뭐 기본적으로 온다면은 사실 토트넘이 많은 경기를 치러야 되는 데다가 챔스도 나갔고. 다섯 챔스도 나갔고 그 사실 챔스 나간 게 딴 때보다 더 빡빡해요. 월드컵 때문에 예전이면 챔스 경기 사이사이에 그 텀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매주 챔스를 하는 거에 가까운 일정인데다가 11월에 한 달 동안 리그가 예, 쉬어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에 끝나거든요. 챔스 조별리그가. 그렇다는 것은 9월, 10월, 11월에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고 또 9월 달에 A매치 데이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뭐 맨시티도 그렇고 리버풀도 그렇고 선수 보강을 정말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5인 교체가 가능해지면 후반전의 경기력에 있어서도 토트넘이 콘테 감독이 원하는 정말 4위권을 거의 뭐 확실하게 경합할 수 있는 팀의 수준이 되려면 히샬리송급의 그 벤치 자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벤치라고 보기보다는 로테이션 자원으로 봤을 그렇죠. 때 꽤 많은 출전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손흥민, 케인, 쿠루세프키가 풀타임을 계속 뛴다. 이거는 거의 그렇죠. 존재하기 어렵다. 저는 그러니까 히샬리송이나 아니면 제수스 같은 선수가 가장 토트넘이 영입해야 되는 선수라고 봐요. 공격수는. 왜냐면은 토트넘은 그동안 케인 백업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실제 케인이 36경기를 풀타임을 뛰었고요. 첫 2경기가 바로 맨시티 때문에 그 문제가 있었을 때 한 경기 그 개막전 결장하고 그 다음에 교체 출전하고 그거 제외하고는 전 경기를 풀타임을 뛰었어요. 그 정도로 케인은 백업 자체가 없거든요. 예전에 뭐 케인 다치면은 손흥민 올리고 예. 이런 게 플랜이었죠. 근데 어느 정도 클래스 있는 백업 공격수를 영입을 한다면 그 선수는 케인의 백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려고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측면까지 커버가 되는 선수가 오면은 그럼 출전 시간을 상당히 배분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주스가 얘기가 먼저 나왔는데 제주스가 조금 더 싼 상황이긴 해요. 뭐 계약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고 맨시티 입장에서는 제주스를 처분해야 되기 때문인데 제주스는 사실 맨시티에서 뭐 다양한 경험들을 다 했고 많은 우승컵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제주스가 이적을 원할 때 최우선 옵션은 내가 확실하게 주전으로 네. 뛰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스날의 감독인 아르테타 감독이 맨시티 코치 시절에도 제주스와 인연이 있다 보니까 제주스는 아스날로 갈 게 좀 더 유력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토트넘과의 링크는 많이 좀 약해졌어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히샬리송이 올라왔는데 히샬리송은 좀 더 어린 데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챔스를 못 뛰어봤고 좀 높은 수준의 좀 경합할 수 있는 팀에서 못 뛰었잖아요. 와퍼드나 에버튼이 사실 뭐 에버튼 나쁜 팀이 아니지만 솔직히 말하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지난 시즌 성적만 보면 나쁜 예, 팀이 되었죠. 충분히 네. 토트넘으로 가는 게 본인에게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격수 옵션 중에 토트넘이 가장 그 유력한 선수는 히샬리송이 맞습니다. 공개된 선수 중에서. 요약을 하자면 뭐 온다고 해서 손흥민과 뭐 겹친다거나 뭐 예. 부딪힌다거나 이럴 염려보다는 뭐 그 지금 주전급으로 가지고 있는 뭐 로테이션 자원이래봤자 모우라밖에 없으니까 예. 네. 주전 3명에 모우라, 히샬리송까지 아주 돌아가면서 계속 로테이션을 돌리고 손흥민한테 출전 시간을 어느 정도 가져가더라도 상관이 없는 뭐라는 사실, 오히려 도움이 처분하려고 될 한다는 만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 얘기도 네. 있죠. 근데 네. 사실 베르바인이 나가기 때문에 모우라까지 나가면 사실 그런 경우에는 히샬리송이 올인을 해야 될 정도로 백업 공격수가 너무 약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베르바이는 손흥민- 이적을 네. 천명했고 그리고 나갈 손흥민 거고. 선수도 솔직히 이제 나이가 뭐 아직 뭐 한창 나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계속 뛰는 것은 좀 무리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출전 시간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제가 봐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쳐줘야 돼요 좀.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이제는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의 그 아버님인 뭐 손흥정 씨께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뭐 월클이 뭐 그러니까 뭐 모든 팀에서 주전을 뛸 수 있어야지 월클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기준에 합당한다라고 봅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금 그렇다면 손흥정님 월클이라고 하신 거군요. 이런 사실 느낌이죠. 손흥민 지금 손흥정님이- 뛸 수 있으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수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어느 팀 가도 주전으로 뛸 수 없는 팀이 당연하지. 없거든요. 당연하죠. 그렇죠. 실제 이번 시즌에 유럽 모델리그에서 윙포워드들 중에서 가장 골이 많아요. 살라와 함께 그렇죠. 공동 1위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보다 더 골이 많은 선수들은 최전방 정통파 공격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샬리송이 온다고 손흥민 선수와 경쟁 이거는 말도 안 어불성설이고요. 도리어 클루세스키가 밀려나면 그렇죠. 밀려났죠. 사실 가장 네. 좀 위험한 선수는 클루세스키인데 사실 경기 중에도 크루세스키는 그 후반기에 몸 상태 문제도 있긴 했지만 모우라가 대신 나온 적도 있고 그리고 크루세스키는 경기 중에도 살짝 오른쪽 윙백으로 내리면서 공격을 강화할 때 다른 공격수를 추가로 투입하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운영도 충분히 히샬리송이 왔을 때는 가능한 일이다 보니까 히샬리송이 오는 것은 토트넘 입장에서 온다면 베스트죠. 사실 베스트라고 볼 수 있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헬리송이었고요. 이제 수비진 영입 목표로 새롭게 떠오른 글라이송 브레메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알레산드로 바스토니라는 인테르 밀란의 이탈리아 대표 수비수를 노린다고 네, 했었지만 계속 나왔었죠. 바스토니가 인테르도 야 좀 나가라 이렇게 눈치를 좀 주고 토트넘도 야 와라 콘테가 전화를 한다니 뭐 별리가 다 있었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본인이 잔류를 천명한 거에 가까운 상황이 돼서 타겟을 돌렸다고 하죠. 콘테 감독이 또 파라티치 단장이 이탈리아에서 다른 선수백 누굴 사올까 하다가
토리노에서 지난 시즌 이 세리에아 최우수 수비수상을 수상한 브레메르가 있는데 당연히 바스토니보다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수로 좀 눈을 돌려볼까라고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선수는 소개가 필요할 거예요. 네. 우리 시청자들께는 세리에 올해 수비수상을 탔고 현재 투토 스포르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토리노 단장이 다비데 바냐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파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보통은 사는 쪽에 단장이 넘어와서 협상을 할 텐데 이 사람이 런던까지 가서 네. 협상을 할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급전을 땡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최고 가치라고 볼 수 있죠. 네, 지금 인테르나 유벤투스, 밀란 같은 이탈리아 팀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팀들은 사실은 아까 말한 그런 이유로 토트넘만큼의 쩐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자기네들 유망주를 끼워서 판다든지 임대 완전적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토리노 입장에서도 아까 인테르가 바스토니한테 나가라 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얼른 토트넘한테 이 선수를 팔아서 현금을 확 땡겨야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2천만 유로 정도가 거론되던 이 선수 이적료가 요즘 토트넘에 한 4천만 유로에 팔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렇죠.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이제 다 보도예요. 확정적인 건 아니고. 그렇죠. 일단 분위기는 그렇고 이 선수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에 올해 수비상을 탔는데 그렇죠. 세부 기록을 보면 공중볼 획득이 리그 3위 그리고 가로채기 횟수가 경기당 평균 가로채기 횟수가 리그 1위 그리고 경기당 반칙 횟수는 리그 5위. 여기서 알 수 있죠. 좀 어그레시브하고 네. 신체 능력이 좋고 뭐 공중 제공권도 되고 발도 빠르고 그러니까 이런 나가서 끊고 이런 걸 좋아하는 수비수고. 스탯적인 부분에서 로메로랑 상당히 네, 유사점이 맞아요. 그러니까 플레이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이제 나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잘 끊어주고 호전적인 데다가 빠르고 태클을 타이밍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선수도 오른발잡이긴 한데 그렇죠. 왼쪽 센터백으로도 꽤 많이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오른쪽에 로메로 왼쪽에 브레멘 오면 두 명의 로메로가 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뭐 굉장히 수비력은 강화될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빌드업 면에서는 패스가 아주 좋다 이런 건 아니고 패스 그렇죠. 성공률 수치도 별로 높지 네. 않지만 그 말씀드린 사실 3백의 수비수가 빌드업과 속공에 많이 관여하는 방법은 패스가 정확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상대 공격수와 좀 앞으로 나가면서 잘라먹고 바로 트랜지션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을 때 팀의 결정적인 득점 기회로 이어진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요즘에 3백을 쓰는 팀이 또 많기도 한데 브레메르는 로메로랑 비슷하게 그런 걸 잘해줄 수 있는 스타일의 선수다. 뭐 이런 면에서는 패스가 좀 부정확하더라도 또 끊은 다음에 브라질리언답게 직접 치고 올라가는 플레이에 거리낌이 없어요. 드리블이 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공을 몰고 들어가는 능력 자체가 좋다 보니까 사실은 왼발잡이가 아닐 뿐이지 벤 데이비스의 좀 업그레이드다. 그러니까 벤 데이비스만큼 뭐 블로킹도 좋고 잘라내는 것도 좋고 뭐 전진력도 좋기 때문에 분명히 뭐 벤 데이비스와 이제 더블 센터백으로 뭐 시즌 내내 번갈아 쓸 수 있는 뭐 브레메르가 온다면 왼쪽에 쓸 수 있다. 주전이고 벤 데이비스가 어떻게 본다면 백업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뭐 예상할 수 있죠. 네, 토리노에서 제일 많이 한 역할은 3백 3명 중에서 한가운데 예. 였는데 그렇죠. 그 요즘 추세가 약간 한가운- 로메로랑 비슷했죠. 네, 그런 로메로 것도. 아틀란타의 네, 한가운데였는데 이것도 요즘 추세가 한가운데라고 해서 좀 몸 약하고 패스만 좋은 스위퍼를 쓰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한가운데에 제일 활동 반경 넓은 수비수를 놔서 그렇죠. 예. 좌우 스토퍼가 올라갈 수 있게 뒤를 봐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런 역할을 잘 해주는 뭐 되게 요즘 트렌드에 맞는 수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트넘에 온다면 일단 한가운데의 자리는 다이어를 콘테 감독이 꽤 좋아한다고 하고 실제로 그렇죠. 다이어가 뭐 팀 내에서 이제 분위기적으로나 뭐 소통 면에서나 또 롱패스도 좋기 때문에 다이어를 둘 것 같아요. 다이어 자리에 만약에 다이어보다 좋은 선수를 살려면 아주 비싸고 뭐 드물거든요. 뭐 사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브레메르가 가장 유력한데 뭐 이 선수를 데려올 수 있을지 지금 댓글에서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 이탈리아 시민권 문제 때문에 조금 이슈가 있긴 합니다. 네, 1년만 더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브레메르 자체가 인테르를 가장 선호하는 건 맞고요. 그것 예. 때문에 이제 이적료가 그렇게 안 올랐던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인테르는 브레메르를 영입해가지고 1,300명을 처분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는데다가 토트넘 입장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엄밀히 따지면 브레메르보다는 그래도 바스토니가 최우선이었고 그렇죠. 그 다음이 파우토레스거든요. 왜냐면은 왼발?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그러기 위해서 페리시치를 영입한 것도 있어요. 왼발에서 그 왼발잡이가 끌고 올라가가지고 패스 공급해줘가지고 페리시치를 전진시킬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브레메르는 솔직히 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음표가 붙어요. 그렇죠. 그 파우토레스나 아니면 이제 물론 바스토니가 베스트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우토레스가 그 공격 지원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바스토니, 파우토레스, 그 다음에 브레메르 순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그리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바스토니, 그 다음은 파우토레스라는 거죠. 이제 브레메르는 네.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파우 토레스 같은 경우도 사실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또 비아레알이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에버턴 경우처럼 데려가고 싶은 선수가 있잖아요. 로셀소를 사고 싶은데 로셀소에 대한 가격이 얼추 지금
맞아가고 있어요. 옵션을 이제 음. 얼마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애초에 비아레알이 원한 가격은 1,800만 유로인데 토트넘은 2,500만 원 원했거든요. 차액을 옵션으로 하자라는 얘기를 하던 중에 바스토니가 깨지면서 아 그러면 그냥 로셀소 주고 우리가 파우토레스 가격을 어느 정도로 맞출까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파우토레스 본인이 현재까지는 그 토트넘에 가는 것에 그렇게 크게 뭐 관심을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작년까지 상황으로 확실하게 거절을 했는데 지금은 토트넘이 달라졌잖아요. 콘테도 왔고 챔스도 나가는데 파우토레스가 좀 이제 어떤 마음을 먹을까. 사실 파우토레스는 맨유랑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연결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맨유가 사실 지금 챔스를 못 나가도 뭐 앞으로의 뭐 기대치가 여전히 뭐 구단으로서는 높기 때문에 파우토레스의 이제 생각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메 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토트넘이 오래 기다릴 수 없거든요. 콘테 감독이 한국으로 가기 전까지 최소한 수비 라인은 다 영입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전술 훈련에 필요한 선수들은 빠르게 영입하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